자, 오늘은 어제 있었던 청라고 1학년 전문항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있는 부등식 보시면 1번에서 2x가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가 5보다 작거나 같아지겠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등호가 있는 부등호이기 때문에 여기로 갔겠죠. 그러니까 b의 값이 5라는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위에 있는 부등식에서는 2x를 넘겨주니까 x가 2a의 플러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등호가 없는 부등호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계값이 마이너스 3이 될 테니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0,a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 이제 기울기를 재봤더니 8분의 5가 기울기예요. 8분의 5. 얘가 기울기가 되면서 2,3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a를 지나고 a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우리는 y절편 찾아주시면 되겠고,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4분의 5에다가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정답은 4분의 7이 되면서 4번이 되겠죠. 4번. 자, 3번에서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보시면 a의 x의 플러스 y의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3x의 마이너스 2y의 플러스 1은 0이랑은 평행하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평행하다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아야 될 텐데, 여기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고 여기 y의 개수가 지금 1이야. 그럼 1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x의 개수도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누어주면 될 테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의 2분의 3이 되는 거 금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직선은 2 마이너스의 b의 x, 그리고 플러스 y의 플러스 3은 0이랑은 또 이제 수직이라 그랬어요. 그럼 개수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a하고 얘, 근데 a가 아까 이거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2 마이너스 b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개수끼리 곱해서 1. 이거 두 개 더하면 지금 0이라는 소리겠네요. 자, 좌변 전개해봤더니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되죠. 마이너스 3이랑 얘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분의 3의 b 이렇게 되겠네요. 넘기시면 2분의 3의 b하고 2가 같은 거니까 b는 3분의 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a랑 b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3에다가 3분의 4를 곱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는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를 가지고 a랑 b의 값을 구해서 곱해달라 그랬는데, 일단 위쪽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일단 보시게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2, 1하고 5, 1하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좌변이 2x의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가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풀어주시게 되면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등식 보니까 x 빼기 4에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지금 0보다 작대요. 풀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x가 4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공통범위 찾아주셔야 되겠고, 얘 지금 마이너스 2.5보다 작으니까 얘랑 겹칠 수는 없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네 둘을 연립하시면 되겠고, 공통범위는 1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a하고 b를 곱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4가 되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자, 5번에서는 두 개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P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X좌표를 A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A 플러스 1이 Y좌표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요.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현재 같은 상태, 그럼 제곱도 같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재보시게 되면 A-4의 제곱에다가 여기서 1을 빼니까 그냥 A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A-6의 제곱에, 그리고
여기서 3을 빼니까 a-2의 제곱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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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나오니까 2a 제곱씩 지워지겠고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16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a에 36 더하기 4니까 20, 뭐래니? 40이 되겠죠, 40.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8a가 되겠고, 여기서는 40에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a의 값은 5 빼기 2가 되면서 3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p의 x좌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가볍게 체크하면 됐었던 문제겠죠. 6번은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연립 2차 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인수분해 되는 게 있는지 요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2, 1에 2, 1에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x에 마이너스 y하고 x 더하기 2y하고 해서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y가 2x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y거나 이렇게 이제 가겠죠. 자, 해서 일단 x랑 y 값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해를 직접 구해보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y가 2x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가 2x면 얘를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5x의 제곱이 되겠고 얘가 20인 거니까 x의 제곱이 4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x가 2일 때는 y가 4가 되겠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합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배의 y가 되는 경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봤더니 5배의 y제곱이 20이 되면서 이번엔 y제곱의 값이 4가 되겠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거니까 y가 2일 때는 x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만약에 y가 마이너스 2였다면 x는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오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6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면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지도록 하게끔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좌변에 있는 2차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 2참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겠죠. x제곱 계수가 2니까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있도록 만들으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x축에 이렇게 걸치거나 아니면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접하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허락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 아니면 하나라는 소리가 되니까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를 보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저 식에서 x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를 보시면 얘는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요. 전개하시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니까 4a에 플러스 1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시고 이게 지금 0보다 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얘가 a의 마이너스 5에다가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0보다 크려면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원했던 건 자연수 a의 최소값이니까 여기에서 6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5죠. 5. 미안합니다. 5가 되면 됩니다. 등호가 있으니까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문제에서 a가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수는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날리시고 얘만 답으로 뽑아내셨어도 됐겠죠. 자, 어쨌거나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인데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계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거고, 절대값이 2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경계를 3개로 쪼개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내용물이 전부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꺼낼 때 모두 마이너스를 달아서 요렇게랑 마이너스 x 빼기 4랑 요렇게 꺼내시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14보다 작은 거니까 3x의 값이 마이너스의 12보다는 커지게 되겠죠. 3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그럼 풀어주시게 되면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나와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걸 가정을 했는데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라고 나왔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할 수가 없겠군요.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는 작은 경우. 그럼 이번에 앞에는 여전히 음수가 되는데 뒤에가 이제 양수로 바뀌었어요. 그럼 앞에는 여전히 마이너스로 뽑아주시고 뒤에는 플러스로 뽑아주시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0이 되고 얘가 14보다 작기 때문에 x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역시나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4 이상을 가정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결국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x가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x의 값이 3보다 큰 경우는 전부 플러스로 뽑히겠죠. 전부 마이너스로 뽑았던 거 부호를 반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얘가 1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의 값은 3분의 16보다 작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는 3보다 큰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3 이상 x가 3분의 16보다 작다 이렇게 공통범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것 또는 이거인 거니까 케이스끼리는 범위를 합치라 그랬고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3분의 16보다 작다라는 게 저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가지고 5까지 가니까 총 9개의 정수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9번은 1,0이라는 점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죠. 거리를 직접 재면 되겠고 앞에 있는 직선과의 거리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 분의 1하고 0을 대입하니까 절대값의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루트 5분의 1 더하기 4니까 5가 되고 루트 5로 약분하시면 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3의 절대값과 얘를 여기에 곱해주시면 5a제곱 플러스 5의 루트 값이 같게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시면 a의 제곱 플러스 6a 더하기 9에다가 5a의 제곱에 플러스 5가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게 되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6a의 마이너스 4가 0이 되겠고요. 2로 약분해주니까 2a의 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마이너스 2가 0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고 둘 하나 마이너스 3a니까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좌변이 2a의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양수 a 값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제 넘어가 보면 10번인데 요거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죠. 교과서에. 이거는 이거 신사고 교과서였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신사고 쓰는 문제에서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림과 같은 보물지도에다가 하필 이제 물감을 쏟아서 점 D가 지워졌대요. 그래서 이제 D가 지워지기 전에 지도를 본 두 학생의 대화인데 일단 지금 보면 이게 흰색이 좀 쨍하게 나와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원점이고요. 지금 이 상황을 좌표평면 위로 올려놓은 상태야. 그럼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 있는 가로선이 X축일 거고 얘가 이제 Y축이겠죠. Y 적혀있네요. 그러면 일단 세 점의 좌표를 써볼 수가 있는데 A라는 점의 좌표가 안 겹치나? 겹치네. 좀 더 옆에 쓸게요.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한 칸 위로 3칸 가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6이라는 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C의 좌표는 원점에서 한 칸씩 옆으로 위로 가니까 1,1 이렇게 일단 되는 상태예요. 지도는 이거 말고 이제 쓸 일이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보면 학생 1은 점 D가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D의 좌표 구해보시면 얘는 3분의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8 두 개 더하시고 3분의 이번엔 1에다가 12 이렇게 이제 더하게 되겠죠.
좌표를 따니까 3분의 9, 3분의 13이 D의 좌표라고 학생 1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학생 2는 보물이 묻혀있는 곳의 위치가 점 C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 점에서 즉 선분 AD, 얘랑 얘까지 연결하는 이 선분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강 그림을 상황으로 좀 그림을 나타내보면 뭐 이렇게 A하고 D가 있었다고 칠게요. C는 이렇게 밖에 있어요. C. 근데 지금 보물이 묻혀있는 곳은 C에서 이 선분 AD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여기에 보물이 있답니다. 여기에. 그러면 결국 C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를 잡자는 소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는 선분 AD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 AD의 방정식을 세우시고 이놈과 수직이면서 C를 지나는 직선과 교점을 잡아달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직선 AD의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직선 AD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Y는 기울기가 3분의 13에서 3을 빼면 3분의 9가 빠지니까 3분의 4가 되죠. 그러니까 4분의 3분의 4면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A를 지나가니까 플러스 1에 플러스 3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3분의 1의 X에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CD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CH죠. CH를 한번 세워볼게요. CH. 그럼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가 3분의 1이었으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가 아까 1,1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h라는 점의 좌표가 얘네 둘을 연립하셨을 때 나오는 거니까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하고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하고를 연립하게 되겠죠. 넘어가면 3분의 9가 더해지니까 3분의 10x가 되겠고, 여기선 3분의 12를 3분의 10에서 빼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그럼 3 곱하고 10으로 나눠주니까 A의 값이 지금 5분의 1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걔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좀 편해 보여요. 그럼 5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5분의 20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5분의 1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에다가 5분의 18을 곱하자는 소리가 되고 정답은 5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5번. 자, 이제 11번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내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을 안 그려버릇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일단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있다로 칩시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3이래요. 그 다음에 B가 4,5래입니다. C는 0,7이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 AC 위에 어디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D를 이렇게 잡재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 BC하고 평행한 직선이라 했으니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그 직선이 직선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지니까 여기가 이제 E가 되겠죠. 여기가 E. 되실까요?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BC랑 평행한 직선이라 했으니까 얘랑 얘가 평행하게 될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ADE하고 ACB가 닮음이 됩니다. 닮음. 근데 그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9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3대1. 그러니까 지금 ADE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대3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게끔 하는 모든 점 D요. 모든 점 D.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D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왜 하나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선분 AC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전부 다 직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 내에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연장해서 뭔가 이제 이런 곳에 D랑 E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밖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있었다 생각을 해보면 AC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D를 하나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BC랑 평행하게 그어서 직선 AB하고 만나는 요 점을 E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도 역시나 ADE하고 ABC가 닮은 비가 1대3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경우를 1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위쪽에 있는 거를 2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번. 자, 그럼 1번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닮은 비가 1대3이었기 때문에 1대3이 되려면 1대2가 되면 되죠. 1대2. 어차피 우리는 D를 찾고 싶은 거니까 지금의 상태에서의 D는 3분 AC. 3분 AC의 1대2 내분점이 되겠네요. 1대2 내분점. 내분점이 돼요. 1대2 내분점.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Y좌표만 필요한데, 자, A가 마이너스 2,3이었고, C가 0,7이었고, 1대2로 외분을 할 거니까, 1번 상태에서의 D의 Y좌표의 값은 3분의 7 더하기 6이 되겠고, 3분의 13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군요. 3분의 13.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경우인데, 밖으로 빠질 때는 1대3이라고 했기 때문에 1대3이 되는 거죠. 그럼 1대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 D라는 점이 선분 AC의 1대4 외분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역시나 뭐 위쪽에 있는 거 재활용을 하면 이제 1대4잖아요. 그지? 1대4. 그러면 외분점의 Y좌표는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겠고요. 1, 7, 7에다가 4, 3, 12 이걸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12 빼기 7이니까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3분의 5 해서 이 두 개를 더해달라 하셨으니 정답은 3분의 18, 6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상황을 봐주시면 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 풀려보면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좌표 평면을 막 이렇게 그려놓고 정확하게 찍으려고 하는데, 이 정도 퀄리티로 그려낼 거 아니라면 그냥 지금처럼 막 그려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얘는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였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이게 20번인가로 나왔었어요. 20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지금 12번부터 갖다 놨으니, 당연히 이제 푸는 애들 입장에서는 멘탈이 나가겠죠. 자, 일단 3차 방정식인데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시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a제곱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a제곱이 있으니까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에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4a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1 여기 1 올라가고 a의 제곱에 플러스 a가 그대로 올라가게 되고 4a에다가 4a에다가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3차 방정식은 x 빼기 1에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a의 x 더하기 4a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근데 뭐 세근을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세 실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실근이 1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1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세 놈 중에 한 놈이란 소리가 되니 케이스 분류를 해보시면 되죠. 첫 번째, 알파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가 1. 근데 알파랑 감마 곱해서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감마는 마이너스 4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알파가 감마보다 크기 때문에 이 조건이 깨지게 되겠죠. 얘는 아웃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엔 베타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타가 1이에요. 그러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a의 x, 저 뒤에 있는 거
더하기 4a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랑 감마가 되겠죠. 알파랑 감마. 자, 그러면 지금 알파랑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4라 그랬는데 알파랑 감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두 근의 곱이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인 4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물론 이제 실전이었으면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거긴 하겠지만 우리는 확인까지 해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1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x의 제곱에 1 빼기 1이니까 사라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0이 되겠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제 알파 감마인데 알파가 감마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2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들은 대소를 만족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찾고자 했었던 a 값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마지막 케이스에서는 감마가 1인 경우예요. 감마가 1인 경우. 그러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에 a의 제곱 플러스 a의 x 더하기 4a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되겠네요. 알파하고 베타. 근데 알파랑 감마 곱해서 마이너스 4여야 되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즉, 한 근이 지금 마이너스 4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4로 주어져 있으니까 걔를 다시 이 방정식에 대입하시게 되면 16 마이너스의 4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4a는 0이 되겠고요. 얘네 둘이 죽으면서 4a의 제곱과 16이 같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a의 제곱이 4가 되니까 a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의 2가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베타를 어떻게 찾냐? 베타는 지금 한 근이 마이너스 4고 나머지 하나가 베타예요. 그럼 두 근의 곱이 4a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베타하고 4a가 같으려면 베타랑 마이너스 a가 같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a가 풀마 2였기 때문에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의 2인 상태예요. 복부어 동순으로 써본 겁니다. 자, 근데 베타는 감마보다 작아야 되고 감마가 1이었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풀마 2 중에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여야 하고 그때 a의 값은 2여야 하겠죠. 이게 베타가 마이너스 1라면 a는 2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a 값이 한 개 더 나왔습니다. a가 2인 경우. 이거 외에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a 값의 곱은 이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2,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13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했고 n에 대해서 fn이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x 상승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일단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오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다 써봐야 돼요. 자, 그럼 써보면 일단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넣으면 성립하니까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의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오메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 바를 또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다 뭐 양변에 켤레를 씌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같은 논리로 오메가 바는 세제곱을 하면 또 1이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었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얘네 둘의 합은 마이너스 1, 너네 둘의 곱이 1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4번째까지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저기 있는 값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fn을 좀 건드려 볼 건데, 자, fn이 지금 1 더하기 오메가 바 나누기 오메가 바의 n승이에요.
근데 위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잘 보면 여기 있는 1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오메가 바는 그대로 두시고 분자에 있는 얘를 1로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오메가는 허수니까 당연히 0이 아닐 거고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승이라고 간단히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거듭 제곱을 해볼 건데 F1이에요. F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죠. 이건 뭐 건드릴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F2는 이거 제곱되니까 오메가의 바의 제곱입니다. 뭐 당장 할 수 있는 거 없죠. 마찬가지 F3 그러면 마이너스의 오메가 바의 3승인데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세제곱이 1일 때 3개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3개 더한다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어요. 조금 더 가보면 F의 4 얘는 이제 다시 오메가 바의 4승인데 3승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의 5를 보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5제곱인데 3승 까시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지막 F의 6은 1이 되겠군요. 오메가 바의 6제곱이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났더니 이렇게 해서 위아래에 있는 애들끼리 부호가 반대가 돼요. 아, 그러면 F의 1부터 F의 6까지 더한 값이 0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6개씩 0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2024를 6으로 나눠봐야 되는데 나눠보시면 18이 되고 22가 되고 44가 되니까 나머지가 2가 되죠. 2. 그러면 우리가 F의 1부터 F의 2024까지 더해 나가는 과정에서 6개씩 다 날아가고 2개 남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다 날려주시고 앞에 있는 거 2개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F1이랑 F2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오메가 바의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또 좋을 텐데 얘는 또 오메가로 정리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것까지 해봅시다. 자, 지금 오메가 바 있죠. 오메가 바는 제곱했을 때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얘네들을 1로 넘겨준 걸 쓰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오메가 바 빼는 거 하나 더 있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바의 마이너스 1 해서 일단 차수를 1차로 낮춰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들의 관계식은 여기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오메가 바 대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2배의 오메가에 2에서 1 빠지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개수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답은 3이 되겠습니다. 3. 자, 14번이에요. 14번. 요거 이제 도형을 좀 각 잡고 내셨는데 잘 못 봤으면 이제 한 번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게 도형이라서 좀 여기서 시간이 녹은 애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평행 4변형 ABCD가 이렇게 있대요. 평행 4변형이 있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지름으로 하는 원과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때입니다. 한 점에서 만난대 원이 그러니까 지금 요 점에서 이제 외접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AD가 만나는 점을 2라고 하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AE의 길이가 3이래요. 아, 지금 요 길이가 3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ABCD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구해서 저걸 이제 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길이 3인 거를 딱 하나 줘놓고 이 평행 4변형의 둘레 넓이를 다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일단 AB가 지름이고 CD가 지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중심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두 원이 합동인 원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여기에 중점을 N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이렇게 한번 쭉 연결을 시켜 볼게요. 연결시키게 되면 이 두 개의 원이 만나는 그 한 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두시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의 길이 R로 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 R이 됩니다. 자, 그리고 MN은 지금 BCAD랑 평행할 거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2배의 R이 되겠죠. 2배의 R. 그럼 AD의 길이도 2배의 R일 거니까 이 D의 길이는 2배의 R에 빼기 3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봅시다. 지금 얘가 평행 사변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R이죠. 여기도 이 R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평행 사변형이 마름모예요. 마름모인데 한 변의 길이가 2R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둘레의 길이는 2R이 4개, 8R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가 이제 밑변의 역할을 하면 되니까 우리 높이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높이. 자, 얘가 지금 원 위의 점이죠. 근데 얘가 지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하고 B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게 되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지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90도가 됩니다. 90도. 평행하니까. 여기도 90도겠죠. 그럼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그냥 이 길이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B의 길이는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BAE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될 거고 빗변이 2R이니까 4R제곱에다가 밑변 제곱 9를 빼주시면 요게 이 B의 길이, 즉 마름모의 높이가 되겠네요. 마름모의 높이. 그럼 우리가 S를 구해야 됐기 때문에 S는 밑변의 길이 2R에다가 방금 구했던 루트의 4R제곱 마이너스 9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넓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 값을 구해야 BD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든 말든 할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런 조건을 하나 주셨어요. AB의 길이는 아까 지름이었죠. 그러면 2R분의 그리고 S 방금 구한 거 제곱해서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S를 제곱해 보시면 S의 제곱은 4R의 제곱에 4R의 제곱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써줄게요. 4R에 그냥 씁시다. 2R분의 전개해서 적어주면 16R의 4승 마이너스의 4, 9, 36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L 8배의 R입니다. 해서 472가 되었다는 소리가 돼요. 되시죠? 자, 그럼 일단 풀어보시면 2로 약분했을 때 얘 2, 얘가 8로 약분될 거고 얘가 18로 약분되겠죠? 그 다음에 R이 분모에 하나 있기 때문에 차수를 하나씩 내려주시게 되면 8R의 세제곱 마이너스 18의 R 플러스 8의 R 마이너스 472가 0이 됩니다. 되시죠?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이가 마이너스 10배의 R이 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4R의 3승의 마이너스 5배의 R에다가 요거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의 23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서 이제 얘가 3차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해보니까 R의 값이 4로 돼요. 보여드리면 4에 2차 없고 마이너스 5에 236의 마이너스 값이죠. 자, 조립제법을 해보시게 되면 4, 16, 64 그럼 빼니까 59가 되겠고 236 올라가면서 0이 되겠죠. 그러면 R-4에 4R제곱에 플러스 16에 플러스 59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애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 가지겠죠. 따라서 아래값이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됐던 게 BD의 제곱인데 BD의 제곱이면 이제 요거 구하자는 소리가 되고 얘를 구하고 싶으면 이번에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또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되겠죠. 아까 아래값이 4였기 때문에 얘의 값이 8에서 3을 빼면 5가 됩니다. 5.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아까 우리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그럼 4를 대입하면 얼마 되죠? 16, 64. 64에서 9를 빼니까 여기가 루트의 5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BD 길이의 전체 제곱은 55에다가 위에 있는 거 25를 제곱해서 더하시게 되면 80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요거 이제 비슷했던 문제가 고쟁이에 있거든요. 고쟁이 이제 사다리꼴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변형했나 싶기도 해요. 자, 넘어갑시다. 15번입니다. 15번. 이게, 얘도, 제 기억이 맞으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 변형한 것 같긴 한데, 얘도 이제 처음 보면, 좀 이제 놀랍죠. 어떻게 이런 문제 나오나. 일단,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하고, y축과의 교점을 a라고 했으니까, 얘는 0,10이겠죠. 그 다음에 y는 3x 빼기 6과의 교점이 b인데 두 개 연립하시면 4x가 16이 되니까 x가 4가 되겠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위에 있어야 되니까 y좌표 6이 되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m의 기울기인데 가만히 보면 이제 조건 다를 먼저 보세요. OAB의 넓이를 3등분을 한답니다. 그러면 OAB를 찍는 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O는 여기 있을 거고요. A가 여기 있겠죠. B가 4,6이면 한 이쯤 이렇게 있는 것 같아. 해서 이런 삼각형이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려야 되는 L하고 M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을 한다고 했는데 조건 가를 보니까 L이 5를 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 얘의 넓이를 3등분을 하려면 A, B의 3등분 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나가는 L한 이야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L이 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L이 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야.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요게 L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L. 그럼 이제 얘가 3분의 1짜리겠죠. 여기가 3분의 2짜리야. 그럼 이제 요 넓이를 M이 다시 반으로 갈라줘야 되는데 M은 L하고 AB 위의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내가 L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B 위의 점 요거를 지나가는 M이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또 반으로 갈라야 되기 때문에 OB의 정중앙을 뚫고 지나가는 애가 M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 이번엔 요 노란 색깔이 L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번엔 이쪽으로 그러니까 2대1만큼 와서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3등분 중에 2개짜리거든요. 그럼 이번에 여기가 P가 될 거고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중에 요 넓이를 2등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찾아달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M이라는 직선이 2개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삼각형에 나타나서 조금 헷갈릴 건데 그림을 따로 그려주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요거를 1번 케이스라고 놓고 요거를 2번 케이스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AB의 3등분 점 중에 A 쪽에 더 가까우네요. A 쪽에. 자, 그럼 얘네들의 거리가 4기 때문에 3분의 4씩 가면 되겠네요. 그럼 X좌표가 3분의 4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Y좌표의 차이도 4기 때문에 3분의 4를 빼주시게 되면 3분의 26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이 P가 되는 경우가 1번 케이스가 되겠고 2번 케이스에서는 이제 두 번째 점이죠. 그럼 X좌표 3분의 4만큼 더 키워주시면 될 거고 Y좌표는 3분의 4만큼 내려주시면 될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P인 경우 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럼 어차피 우리가 M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M은 어차피 P를 지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OB의 중점을 찾으시든가 OA의 중점을 찾으시든가 해서 그 중점과의 기울기를 측정하면 되겠네요.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는 OB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데 원점부터 얘까지의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여기 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M의 좌표가 2,3이죠. 그래서 M의 기울기 중에 첫 번째 값은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럼 2에서 3분의 4를 빼면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2가 분모에 있을 거죠. 뒤집으시면 2분의 3 되겠고
그 다음에 3부터 3분의 26까지의 기울기를 재주시게 되면 마이너스에 3분의 9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얼마 되죠? 3분의 17인가요? 3분의 17. 그럼 3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7이라는 기울기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2번에서는 n의 좌표가 5a의 중점이니까 0,5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를 또 재보시게 되면은 그 기울기가 3분의 8분의니까 역수되겠죠. 8분의 3.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빼고 있으니까 3분의 22에서 3분의 15를 빼게 되면 3분의 7 되겠네요. 그러니까 8분의 7이라는 기울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되죠? 자, 해서 문제에서 원했던 것은 이러한 m들의 기울기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분의 17하고 7을 곱하면 7, 7, 49, 119가 되면서 이거에 해당하는 보기는 1번이군요. 1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뭔가 좀 추상적이고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16번에서 앵스럽게 난이도가 훅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 들어있어요. 자, 보면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되고 싶다는데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 그럼 보기차식의 기본은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겠고요. 치환해봤더니 t의 제곱에 플러스 at 더하기 a 더하기 8은 0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모든 근이라는 거는 결국 이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인 거고, 그러니까 x가 실수여야 돼요. x가 실수. x가 실수인데 x를 제곱한 게 t니까 t는 반드시 0 이상의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t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애여야 돼. 바꿔 이야기하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0 이상의 실근이 나오면 된다. 실근. 0 이상의 실근이 나타나면 된다. 근의 개수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0 이상이 되게 만드세요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어쨌거나 첫 번째, 실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을 봐야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4개의 근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노의 판별식 a제곱에 마이너스 4a 빼기 32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고요. 풀어주시게 되면 a가 8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4 이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됐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인데 0 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 축의 위치와 함수값을 보셔도 되겠지만 경계가 0이라서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예요. 자, 그럼 0 이상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해서 a는 0 이하가 되겠죠. 당연히 0 이상인 거 두 개 더하면 0 이상일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곱했어요. 그러면 a에 더하기 8이 될 거고 얘도 0 이상인 거 두 개를 곱한 거니까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이들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내가 찾는 a 값의 범위가 나타나게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8 이상 a가 마이너스 4 이하라는 범위를 얻게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a 5개가 정답이 됩니다. 5개. 뭐 앞에 있었던 문제들에 비해서 훨씬 쉬운 문제죠. 1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7번.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을 세 변의 길이로 한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어디서 잘 가지고 왔어요. 일단 보면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둔각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얘의 서로 다른 세실근을 찾아야 되겠고 그 세 개의 실근을 가지고 둔각 삼각형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또 둔각 삼각형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성립 조건까지도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문제가 돼요. 자, 일단 미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조립제법으로 되겠다라는 희망. 마이너스 2k 있으니까 2를 대입해봅니다. 자, 그러면 1에 마이너스 6에 k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8인가? 자, 해서 조립제법을 적용을 해보면
1, 2,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8 되니까 k 빼기 4가 되겠고요. 2k에 마이너스 8 되면서 0이 됩니다. 그럼 저기 있는 3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빼기 4x에 플러스 k 빼기 4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세 개의 근이 나왔어요. 여기 2가 있을 거고 여기 뭔진 모르겠는데 알파랑 베타가 있겠죠. 알파랑 베타. 자,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 했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는 얘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지들끼리도 달라야 됩니다. 지들끼리도. 자, 그래서 첫 번째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성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4 빼기 4 지워지겠고 k 빼기 8이죠. k 빼기 8. 얘가 0이면 안 된다고요. 즉 k의 값은 8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실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4분의 d라고 하시고 절반의 제곱이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의 k에 플러스 4가 되면서 8 빼기 k죠. 요게 0보다는 커줘야 돼요. 그래서 k가 8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게는 만들었어. 근데 얘네가 이제 둔각 삼각형이 되고 싶다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놨으니까 편의상 일반성을 잃지 않고 베타가 크다고 둡시다. 베타가. 자, 그럼 근거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볼 수가 있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마이너스의 4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놈의 제곱이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은 이제 우리가 설정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케이스 분류가 들어간다. 케이스 분류. 자, 첫 번째는 알파의 제곱하고 베타의 제곱을 더한 값이 4보다 작다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일 때를 보는 거죠. 그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를 빼주시는 거고요. 얘가 4였으니까 16에 마이너스의 2k 플러스 8, 즉 24의 마이너스의 2k가 4보다 작은 경우를 보겠다고요. 그럼 넘어가면 2k가 20보다는 큰 거니까 k가 10보다 클 때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k는 8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0보다 크대. 이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요. 그러면 얘가 제일 긴 변은 아니란 소리고 얘는 베타보다 작으니까 베타가 가장 긴 변인 경우, 즉 베타의 제곱이 알파의 제곱 더하기 4보다는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 즉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빼기 알파가 베타 더하기 알파죠. 4보다 큰 경우를 보자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4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4란 말이야. 약분해 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베타 빼기 알파가 1보다 큰 경우를 봐달란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시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16 마이너스 4k 더하기 16이니까 32의 마이너스의 4k가 됩니다. 32의 마이너스 4k. 아니 그러면 이게 제곱한 게 얘고 우리가 베타가 더 크다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거 양의 제곱근이겠죠. 즉 루트에 32 빼기 4k 요거 한 게 1보다는 커야 된다고. 루트가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내용물이 1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32 마이너스의 4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정리하시면 4k가 31보다는 작아지게 되겠죠. k가 4분의 31보다 작다라는 새로운 범위를 하나 찾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만약에 풀잖아요. 그러면 공통범위를 구했을 때 아까 우리가 어디 갔죠? 8보다는 작죠?
근데 4분의 31보다는 또 작다. 이제 이런 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오른쪽 경계값이 4분의 31인 것 같기는 하죠.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왼쪽 범위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또 해줘야 됩니다. 또 뭘 해줘야 되냐? 자, 우리가 이제 안 건드린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건드린 것 좀 보세요.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 했고요. 그 다음에 2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2가 아닐 조건 했어요.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를 조건도 했어요. 근데 알파랑 베타가 애당초 길이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양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양수. 아주 징글징글한 문제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긴 한데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은 0보다 크게 만들어 놔서 알파랑 베타가 양수가 될 조건, 너네 둘이 더해서도 0보다 커야 되겠고 알파 베타를 곱한 것도 0보다 커야 된다고요. 두근의 합이 4였죠 아까.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K의 값이 4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 풀잖아요. 여기까지 풀면 얘가 4고 얘가 4분의 31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47인데 복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날렸을 애들이 있을 것 같죠. 자,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성립 조건까지 봐줘야 됩니다. 삼각형의 성립 조건.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보시면 지금 이걸 하게 되면서 우리가 베타가 가장 긴 변인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타라는 애는 나머지 두 개를 더하는 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 아까 루트의 32 마이너스의 4K였거든요. 얘가 또 이보다는 작아져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제곱하시면 32 빼기 4K가 4보다는 작은 거니까 4K가 28보다는 커야 되겠고 그래서 왼쪽 경계값이 4가 아니라 7이 됩니다. 7. 이제 끝났어요. 이거 두 개를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4분의 28하고 4분의 31까지 더하시게 되면 4분의 59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시간 안에 어떻게 다 해요 이걸. 그지? 그래서 역시 객관식 마지막 문제답게 좀 볼 게 많았던 문제 하고 일단 칠판 정리하고 서답형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서답형 마지막 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티슈로 닦은 게 좀 덜 마르긴 했는데 자, A와 B 사이의 거리가 3루트 3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A하고 B를 제곱하시게 되면 그 길이가 27이어야 되겠죠. 27. 그럼 제곱을 해보시게 되면 A-의 2의 제곱에다가 A-의 3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거 전개하시게 되면 2A의 제곱에 빼기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0A 그리고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10A에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14는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A의 제곱 마이너스 5A에 마이너스 7이 0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자고 했기 때문에 근각에서의 관계 쓰시면 마이너스 7이 정답인 거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서답형 2번인데 이거 이제 어디서 내심 구하는 공식 막 이렇게 썼으면 뭐 서답형이니까 문제는 안 될 건데 오히려 조금 돌아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물론 이제 구하셨어도 되는데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A가 마이너스 2,7이고 B가 5,8이야. 그리고 C가 6,1인데 일단 삼각형의 형태를 특정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라거나 정삼각형이라거나 직각삼각형이 되면 뭔가 좀 우리가 상황을 보기가 되게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변의 길이들을 좀 조사를 해볼 건데 AB의 길이를 제곱해 보시면 7칸 한 칸이니까 50 될 거고요. BC의 길이를 제곱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한 칸에 7칸이니까 얘도 50.
이등변이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CA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CA의 길이의 제곱은 8칸에 6칸이니까 100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대강 이런 상태예요. CA가 빗변이 돼야 되니까 뭐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여기 C라 하고 90도입니다. 괜찮죠? 자, 해서 이제 얘네 둘의 길이가 같은 상태고 우리는 내심을 구해야 되니까 좀 크게 그립시다. 내심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여기까지. 자, 90도에 내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자, A하고 B하고 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강 눈에 들어오는 상황은 여기가 이등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가 90도가 되고 이들이 쪼개지게 돼요. 그러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다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내심이라는 애는 여기 위에 있을 거란 얘기가 돼요. 저기 위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애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에서 이등분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랑 얘가 같게끔. 그럼 이제 이 위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심이 되겠죠. 내심. 아, 그러면 요 삼각형 한번 보실게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있잖아요.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아까 AB가 5루트 2였죠. 5루트 2. 그다음 여기 길이도 5루트의 2였습니다. 자, 그리고 C의 좌표가 아까 6,1이었고요.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7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D라고 한다면 D의 좌표는 6과 마이너스 2의 평균값과 7과 1의 평균값인 2, 4 이렇게 돼요. 2, 4. 그러면 C부터 D까지의 거리는 4칸, 3칸이니까 5가 되겠죠. 5. 그 얘기는 선분 CD 대 CB의 길이의 B가 1대 루트 2가 되고 그 I는 곧 DI 대 BI의 길이 B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소리냐면 결국 요 점과 요 점의 1대 루트 2 내분점을 잡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분점. 자, 그럼 다시 써볼게요. D가 2,4 그리고 B의 좌표가 아까 5,8이었고요. 얘네들을 1대 루트 2로 내분을 해달랍니다. 자, 그럼 내분점의 X좌표는 루트 2 더하기 1분의 그리고 5에다가 더하기 2 루트 2인가요? 그럼 이거 이제 유리화를 시킬 건데 루트 2 빼기 1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분모가 지금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2 루트 2에 더하기 5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5 루트 2 빼기 2 루트 2니까 3 루트 2 되죠. 아, 내심의 좌표의 X좌표는 3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Y좌표도 구해보시면 루트 2 플러스 1 분의 8이죠. 그리고 4 루트 2가 됩니다. 4 루트 2. 그럼 얘는 4 루트 2에 더하기 8에다가 유리화하니까 루트 2 빼기 1을 곱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8 빼기 8이니까 사라지고 8 루트 2 빼기 4 루트 2니까 4 루트 2가 되겠죠. 아, 그래서 요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괜히 막 이상한 공식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로 갔다면 꽤 많이 돌아가는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 건데 얘도 모의고사 변형이거든요. 얘가 이제 모의고사 30번으로 나왔었던 문제의 변형인데 심지어 이제 모의고사 30번에는 얘를 1차 함수로 해석하는 조건을 줬는데 이걸 이제 2차식으로 줬어요. 2차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막상 또 이제 풀다 보면 생각보다 할만해요. 일단 상황을 좀 봅시다. fx가 x축이랑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럼 뭐 위로 블록할지 아래로 블록할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얘는 무슨 x제곱 이런 형태란 이야기가 됩니다. fx가 뭐 뒤에 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랑 g를 더했대요. 2차식이니까 2차식 두 개 더하면 일단은 2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좌변이 1차식이었다라고 하면 1차식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경계값보다 오른쪽이거나 아니면 이 경계값의 왼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 더하기 g가 1차였다면 얘가 이렇게 등호로서 해가 구해지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상수여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저렇게 되는 케이스는 오로지 언제밖에 없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접했을 때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해는 뭐든 실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 아니라 위로 볼록해서 x축이랑 접한다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이 0이 되는 순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2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 2차 함수가 f 더하기 g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fx에 더하기 gx를 우리가 편의상 a를 최고차계수로 놓는다고 하면 2에서 접했기 때문에 x-2의 제곱 이렇게 식이 쓰일 거예요. 근데 위로 볼록해야 되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얘를 봤더니 f 빼기 g예요. 역시나 뭐 1차일지 2차일지 모르겠는데 1차라면은 부등식을 풀었을 때 모든 실수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2차식이야. 그러면 fx의 마이너스 gx라는 애도 역시나 이제 2차식인데 얘는 항상 이런 애보다는 크거나 같답니다. 이거 좀 해석이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hx라는 함수를 내가 f의 x에 빼기 g의 x라고 잡는다면 지금 얘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h의 x가 항상 hl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hx가 2차식일 건데 2차 함수 뭐 아래로 볼록할지 위로 볼록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로 볼록하게 되면 항상 누군가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래로 볼록하게 되면 항상 꼭지점보다는 그래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구나 라고 읽을 수가 있다고요. 얘는 그런 게 안 되는 거고. 되시죠? 그러면 이 fx 빼기 gx라는 애는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애구나. 나머지는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로 볼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상태를 보시면 되겠어요. 해서 지금 미지수 3개까지 도입을 했는데 내가 아직 안 쓴 조건이 뭐냐면 이건 뭐 마지막에 문제 풀 때 쓸어주는 거니까 얘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fx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씩을 보면 당연히 더해야 fx를 구하겠죠. 더해보시게 되면 2배의 f의 x가 좌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제 더해야 됩니다. 더하게 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의 4a의 x에 더하기 4a가 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를 더해야 돼요. 밑에다 씁시다. 더하기 bx제곱 마이너스의 2b의 x에 플러스 b의 플러스 c가 됩니다. 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a 더하기 b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a 더하기 2b의 x에다가 마지막에는 4a의 더하기 b의 더하기 c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게 지금 2배의 fx예요. 근데 fx는 x제곱으로 끝나야 되는 애지.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2배를 한다 해도 1차 상수는 없어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2a의 플러스 b가 일단 0인 거니까 b가 마이너스 2a라는 걸 찾게 됩니다. 그것을 4a의 플러스 b의 플러스 c에 대입해보면 b가 빼기 2a였으니까 2a의 플러스 c가 되고 이게 지금 0인 거죠. 그러니까 c의 값도 마이너스 2a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어쨌거나 얘네들은 날아가는 거니까 결국 2배의 fx가 a 플러스 b의 x의 제곱인데 b가 마이너스 2a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ax 제곱이에요. 그럼 fx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a의 x 제곱이 이런 애구나 라는 거 이제 찾게 되겠죠. 자, 일단 f까지 찾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g를 찾아볼 만 하겠죠.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g라는 애는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더하기 2분의 a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하면 ax 제곱 얘까지 하니까 2분의 3ax 제곱 되죠. 이거 하고 마이너스 4a의 x에다가 플러스 4a 이렇게 됩니다. 다시 2분의 3의 a로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자, 얘가 x제곱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x가 돼야 되죠. 그럼 일단 얘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8x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약분돼서 얘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놈의 절반의 제곱인 9분의 16을 더하고 다시 빼줄 거고 바깥에는 4a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만큼이 x 빼기 4의 제곱이죠. 2분의 3a에 x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이 될 거고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만 만드는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a 마이너스 3분의 8a에다가 3분의 12a를 더해 주니까 3분의 4a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4a.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g의 정체를 찾았어요. 근데 a를 구할 수는 없죠. a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로 뭔가 답을 내다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좀 보세요. 마지막에 이러한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대요. 근데 곱해져 있잖아요. 곱해서 0이 되지 않게 만들란 이야기니까 곱해져 있는 두 개가 전부 다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f도 k가 되면 안 되고 g도 k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저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하냐?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 만나는 순간이 없다는 얘기고 2차 함수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도 만나는 순간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fg의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는 있게 됐거든요. f가 꼭지점이 원점이야.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인데 a가 음수였어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가 양수인 상태겠지, 그치? 그럼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 이렇게 접하고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0인 거고요. 되시죠? 그럼 g는 a가 음수였으니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상태야.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데 대칭축이 3분의 4a고요. 3분의 4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가 3분의 4a 음수네요. 그치? 그러니까 g는 이 3분의 4에서 쭉 끌고 내려가서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g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의 y좌표가 3분의 4a라고요. 그럼 이 f랑 g하고 y는 k가 안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직선 y는 k는 이 둘의 꼭지점의 y좌표 사이를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걸 만족하는 k가 6개 있대요. 0이 되면 안 될 거잖아요. 이런 만나니까. 그럼 일단 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정수 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3분의 4의 a라는 애는 얘보단 확실하게 작아줘야 되겠네요. 식을 써봅시다. 자, 3분의 4a가 마이너스 6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6보다 작다고 끝이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8점 얼마였으면 마이너스 7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되겠죠.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등호를 어디에다 넣냐? 이제 또 그게 중요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얘가 마이너스 6까지 왔을 때 만나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지? 안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순간까지 나는 등호를 허락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A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A 값의 범위 4분의 3씩 곱해줄게요. 여기다가도 4분의 3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4분의 3을 이렇게 곱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 크거나 같겠고요. A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거의 다 왔어.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것은 FA인데 F 아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FA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싹 다 곱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시게 되면 여기부터 곱해서 4분의 9 초과 FL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8분의 21 이하 이렇게 답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상당히 긴 문제인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의고사 30번 급이었어요. 모의고사 30번 급의 문제였기 때문에 조건 해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울 수는 있었다. 근데 차근차근 한 단계 연습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